우리 경산학회는 경산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산업, 환경, 지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경산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산을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경산에 대한 자긍심을 알리기 위한 뜻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경산학회는 2014년도 설립되어 경산 지역의 정체성과 경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경산 지역대학 교수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앞으로 경산학회의 연구와 노력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경산시 용성면 미산 1, 2 오산마을 입구 농지에 분포되어져 있는 고인돌, 즉 지성묘의 한 형태입니다. 이 고인돌은 경산시 지표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300여기 존재했으나 199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8기가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2018년 경산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여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농경리 정리 등으로 많은 고인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 자락에 있는 공란리가 제 고향입니다. 이 일대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바위들이 70여 기 이상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지성묘인지 고인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인돌인 줄 알았습니다. 면 소재지 서편에 있는 일강리의 넓은 덜에도 크고 작은 이와 같은 바위군들이 100여 기 이상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대규모 경지 정리를 하면서 그 수많은 바위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인돌의 형태에는 탁자식과 개석식, 바둑판식 세 가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산 용성면 미산리 일명 오산마을의 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 내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인돌이 11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단 형식의 고인돌과 그 위에 고인돌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의 주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고인돌인 줄 알고 그 상태를 그대로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인돌을 보존해서 그런지 이 집이 자손들과 건강하게 유복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적 제516호로 지정된 경산 임당고분군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02년 파사왕 23년까지 찬란했던 압동 문화가 꽃피어졌던 곳으로, 저 앞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무덤들은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당시에 수많은 부장품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압독인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그들은 특히 무덤 속에서 당시 국왕들의 유물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기와 풀재 등 여러 가지 유물들을 무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파사이사금조에 의하면 제5대 파사왕 23년 서기 102년에 압독국은 주변의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이 신라에 항복하자 압독국도 이때 신라에 합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록에는 압독국민이 신라 제7대 일성왕에 이르기까지 신라에 반항하자 일성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와 토평하고 남은 무리들은 남쪽으로 혹은 신라의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미뤄볼 때 당시 압독 국민들의 나라 사랑의 의지가 지대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는 옛 압독국의 고도로 서기 102년 신라에 의해 합병된 이후 서기 640년 신라의 관문인 대야성이 백조로부터 함락되고 이후 선덕여왕 11년 서기 642년에 신라의 대장군인 김유신 장군으로 하여금 암양주의 군주로 명명하므로 이 일대 청장년들을 직무하여 훈련을 하였다는 기록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편에 의하면 서기 642년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구압독국 지역인 지금의 경산시가 암양주라 명명되었고 여기에 당시 대장군 김유신이 군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이 암양주에 입성하자 아무도 그를 마주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유신 또한 군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저작거리에서 술과 감으로 달포 동안 지내자 주민들이 이를 용렬한 장수라 하여 스스로 자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유신이 이들을 선덕여왕으로부터 암양주 주병으로 윤허를 받아 조련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외지 걸림공원은 앞에 기록에서와 같이 당시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 청장년을 직무하여 군사로 조련하게 되면서 이 일대의 기마훈련과 함께 말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는 마이지가 전성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일대는 종일 기마훈련에 지친 말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하였다는 설과 함께 이 마을 안악들이 남편과 아들의 출정을 앞두고 무사기원을 기원하기 위해서 말을 목욕시키고 귀를 씻어 주었다고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아비를 전장으로 내보낸다 하여 지아비부 나아갈 적 해서 부적이라 전성되는 지명을 토대로 지난 2014년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사적 제218호 경산 병량유적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642년 암양주의 군주로서 빼앗긴 대야성 탈환하는데 암양주의 청장년들을 훈련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산이 신라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음을 잘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현장을 보러 가시죠. 경산시 암양읍 암양리 179번지에 소재한 이 일대는
사적 제218호의 암양리 소재 경산 병영유적으로 서북쪽의 구릉지대의 높은 대를 고대식 광장과 동남쪽에는 무덤처럼 흙을 쌓아 올려서 높은 대를 만든 토축 고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산 병영유적은 이곳 암양리 병영유적을 중심으로 암양읍 내리, 진량읍 서나리 등 서로 1.2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삼각형 배치와 3개 유적 모두 고모강 이남의 넓은 암양벌을 중심으로 야트막한 구릉 선단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내리 유적 또한 구릉 자연면에 약간의 토축을 가미한 지름 80m, 둘레 270m의 광장과 이 광장의 동남쪽에 높이 15m가량의 토루를 갖추었고, 진량읍 서나리 유적 역시 구릉 말단부에 높이 10m 토축에 지름 80m의 원형 광장을 구축하고 그 북쪽에 치우쳐져 높이 2m, 윗면 지름 13m의 토루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 세 개의 병영유적은 지난 1971년 4월 28일 사적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면적만도 41,174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물의 보고인 경산에서 삼성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산의 삼성년은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현선사이십니다. 원효 성사께서는 속성은 설씨이고 할아버지는 잉피공이시며 아버지는 내마 담날이십니다. 원효의 집은 본래 율곡의 서남쪽에 있었다고 전하나 어머니가 원효를 임신하고 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상기가 있어 집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밤나무 밑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사라수라 불렀다고 전하며 또 밤이 이상하게 커서 이를 사라유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원효는 15살경에 출가하여 일정한 스승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타고난 총명으로 널리 전적을 섭렵하여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는 최대의 학자이자 34살 때 스스로 경전을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다가 당시의 풍조에 따라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동까지 갔다가 도중에 고구려군에 잡혀 귀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10년 뒤에 다시 의상과 함께 해로를 통하여 당나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여행 도중에 해골에 괴한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구법을 위해 당나라로 가던 중 강항성 인근에서 포구를 만나 하룻밤 토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감 속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했으나 다음날 해골물임을 알고 어제는 그렇게 시원했던 물이 오늘은 어찌 이렇게 구역질이 날까는 생각 속에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마음속에 달렸구나 하는 일체 유심조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재현해 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서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항상 하나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전과 자유를 제창하였습니다.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강수 최치원과 함께 3대 문장가이신 설총 선생님의 신의를 모신 도동제입니다. 설총 선생은 신라 3문장이자 10편 중의 한 사람으로 서기
682년 국학이 교육기관으로 정신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을 때 국학의 설립과 교육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며 국영을 우리말로 읽어 학생들에게 강론하는 등 유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후대에 한국 유학의 종주로 지칭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세에 이르러 우리말로 경서를 읽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이두를 정리하고 집대성하는 등 뛰어난 문장가로 전해지나 가전소설인 화왕계 이외에 별도로 전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입니다. 여기는 설총이 남긴 이두 사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설총 선생은 화왕계를 신문왕에게 들려줌으로써 신문왕은 그 뜻이 깊다 하여 후세 왕들에게 계로 삼도록 하였고 이러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산의 삼성년 중에 한 분이신 일현선사께서는 속성은 김씨이고 견명이십니다. 아버지는 김문필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씨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현선사의 저서로는 그 유명한 삼국유사가 있죠. 그 내용에 특히 홍익인간의 이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제왕운기 전조선기에서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전하는 내용 속에 홍익인간이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혼탁한 고려시대에 일현선사가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전성된 동기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산은 찬란한 납동문화와 더불어 보물, 사적, 천년 기념물 등 국가지장문화재만도 15점을 보유하고 이 밖에도 지방문화재 등을 합하면 모두 40여 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km의 팔공산 줄령이 한껏 흘러 모이는 850m 관봉에 우뚝 솟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열애 좌상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걸작품으로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산자인에 매년 음력 5월 5일 연행되는 경산자인단오제 그 현장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5개 마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마당은 한장군 대제, 두 번째 마당은 호장장군 행렬, 세 번째 마당은 여원무, 네 번째 마당은 자인 단오제 큰 곳, 5개 마당이 자인 팔광대 놀이입니다. 이것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개정들소리의 전수교육관입니다. 경산 자인 개정들소리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소리는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농요를 말합니다. 자인 개정들소리는 개정숲 아래로 펼쳐진 들판인 자인 개정들을 무대로 농사철에 부르던 농업 노동요입니다. 이 일대는 경산 자인의 개정숲입니다. 개정숲은 경산 지역의 천년 자연숲으로서 약 200여 가지의 수종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팝나무, 말채나무, 느티나무, 참너름나무 등의 향토 수목들로 낙엽수와 화렵수가 섞여 있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경산시 일대에 어떤 나무들이 울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연 유적지입니다. 미래에 이 일대의 자연을 복구시킬 때 어떤 나무들을 심어 가꾸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시범림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발 435m에 이르는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전성되어지고 있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산성 앞에 서 있습니다. 용산산성은 용성면과 남산면의 접경에 위치한 용산입니다. 남북이 긴 잠방형 형태를 띠는 퇴매식 산성입니다. 이 성은 경주, 청도, 경산, 대구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이 일대의 요충지로 성내에 보이는 톡이나 귀화편 등으로 봐서 신라의 성곽으로 보입니다. 성둘레는 1.5km 정도이고 동측 성벽을 외부에서 이중으로 감싸는 특이한 이중성 형태를 지니고 있는 성곽입니다. 팔공산 동록이 흘러 모이는 환성살로 구릉에 조성된 환성사는 신라 헌덕왕의 장자인 심지왕사가 조성하였던 고찰로 신라시대에는 호국불교의 도량으로 조선시대에는 억불 숭유로 인한 순환의 역사를 간직하였고 임진왜란 발발 시에는 사명대사가 성군을 일으켜 구국대열에 나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숙종 때 상소된 환성사 결속문에 의하면 당시 지방 유생들의 폐해로 사찰은 불타 허물어지고 소중한 문화재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하였고 이후 5번의 중수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지켜오면서 대웅전은 보물로 신금당은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5건이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 밖에도 조선시대에 부서진 수많은 석조 부재들이 당시 찬란하였던 사적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굴사 경내의 삼청석탑입니다. 이 삼청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삼청석탑으로 높이는 7.43m입니다. 이중 기단 위에 삼청 몸돌을 쌓아 올린 형식으로 지붕돌은 넓고 추녀 밑이 수평이며 각부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산에는 신라 경덕왕 이후 750년경 전국 군현제 실시로 경산 자인 하양지구가 각각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립되면서 고려 공민왕대에 이르러 3개의 향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룡산, 반룡산은 수많은 설라를 간직한 설화의 보고로 신라시대에는 왕실의 이야기와 신흥사라는 사명으로 신라의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원흥국사가 중창하고 조선시대에는 자인현이 고려 현종에 의해 경주부에 속현되었던 것이 1637년 자인현 복현과 더불어 임선백 현감으로부터 이후 27년에 걸쳐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 이후 지방 유생들에 의해 사찰은 불타고 석조는 부서져 땅속에 묻혔던 것을 지난 2000년대부터 지표 조사 등을 통해서 당시의 석조 부재를 발굴함으로써 이를 통해 당시의 사세를 가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